혹시 자위를 했는데도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이런 상황을 겪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결코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 중 약 3명 중 1명은 정액 없이 절정을 맞는 이른바 드라이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령 남성의 성기능 변화와 오르가즘의 형태에 대한 관심이 의학계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정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의료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방식의 성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노화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변화가 그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의 몸은 외형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정액이 잘 나오지 않거나 오르가즘의 강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고민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많은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변화이며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립선과 정액의 기능입니다. 이 두 기관은 사정 시 정액을 생성하고 배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이 기능은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액의 양이 눈에 띄게 줄거나 때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도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 성적 반응, 사정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성적 흥분도나 오르가즘의 강도도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음경이나 골반 주변의 신경이 충분히 자극되지 못하고 그 결과 사정 반사가 약화됩니다. 202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약 38%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나의 탐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이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몸의 리듬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돌봐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이 때문에 그렇지라고 안심해도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쾌감의 문제를 넘어 신체 내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정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머물 때 생기는 리스크입니다. 사정은 단순히 성적 행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오래된 정자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정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이나 정낭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 결과 만성염증이나 전립선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비뇨기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사정 빈도가 극단적으로 적은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기능 저하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신적인 영향입니다. 성적 해소가 어렵게 되면 만족감이 떨어지고 불면증, 무기력, 일상에 대한 의욕 저하 같은 정서적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정이 어려운 상태를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관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사정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나오니까 라는 생각에 아예 자위행위 자체를 피하게 되고, 이는 골반 근육이나 성기능 관련 신경의 활동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쾌감을 느낄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습관들이 있을까요? 많은 남성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위험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차피 사정은 안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만을 위해 자위를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런 무심한 습관이 오히려 성기능을 더 약화시키는 숨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자극을 지나치게 강하게 주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민감도가 낮아졌다고 느끼면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 결과 음경을 과도하게 세게 쥐거나 급격한 자극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무감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음경의 섬세한 감각을 무디게 하고 골반 저근의 만성적인 긴장을 유발해 성기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별 생각 없이 반복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몸의 성적 밸런스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골반 저근은 사정 시 중요한 수축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되면 오히려 사정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빨리 끝내야겠다는 조급함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성적 쾌감은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법인데, 짧은 시간 안에 서둘러 자극을 끝내려는 습관이 반복되면 뇌는 성적 흥분에 점점 둔감해지고 결국 오르가슴 자체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2022년 일본에서 열린 고령 비뇨기 세미나에서도 고령자의 자위질이 저하되면서 사정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만을 서두르는 태도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느긋하게 즐기는 태도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몸과 마주하며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든 지금 꼭 필요한 성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사정이 어렵더라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강한 자극이나 조급한 접근은 성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이 쉽지 않은 고령 남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우 터치 기법입니다. 이는 빠른 자극 대신 감각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음경에 직접 자극을 주기 전에 허벅지, 하복부, 회음부 주변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긴장을 풀고 감각을 깨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간접적 자극은 신경을 서서히 활성화시켜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빠른 쾌감을 추구하기보다 감각이 깨어나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을 활용한 골반 이완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깊고 느린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며 복부와 항문 주변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세요. 특히 숨을 내쉴 때 복부와 골반 바닥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되도록 하면 사정을 방해하던 과도한 긴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음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법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켜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 방법 많은 비뇨기과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온열 자극 요법입니다. 목욕 후 따뜻한 수건을 항문과 고환 사이의 회음부에 가볍게 덮어주는 방식인데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온열 자극은 해당 부위의 혈류를 촉진하고
신경의 반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 드라이 오르가즘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감각 회복을 위한 자연스러운 접근법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공통적으로 강한 자극을 줄이는 대신 감각을 서서히 깨우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신체와 정서에 잘 맞는 접근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 만족이 단순한 행위의 끝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러한 습관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포함시키면 심리적 안정은 물론 수면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잃었던 성적 감각을 서서히 되살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실제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정호 씨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후 사정이 되지 않아도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깨어난 감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쾌감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자극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감각의 근간이 되는 신체 기관, 즉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집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자연치유법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전립선 마사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립선 마사지를 통해 성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벼운 자극은 혈류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잘못된 방식으로 무리한 자극을 할 경우 오히려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위한 관리인 만큼 안전하고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대신 일상에서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요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혈류를 촉진하는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류 상태는 기능과 직결됩니다. 추천하는 동작 중 하나는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형태의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하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골반 스트레칭을 포함한 구체적인 동작과 전립선 건강을 위한 추가 관리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하루 단 3분만 꾸준히 실천해도 골반 내 정맥 혈류 흐름이 개선되고 정액 생성을 위한 내부 환경도 점차 안정적으로 조성됩니다. 이 동작은 단지 성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완화와 배뇨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두 가지 건강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유익한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온욕요법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무릎 아래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는 하체 온욕은 하체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전립선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골반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기찜질기나 따뜻한 방석을 의자 위에 올려 앉는 방법이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대구에 거주하는 80세 김남호 씨는 이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정액의 양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오르가슴의 감각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이야말로 성기능 회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다음으로는 식습관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내부에서부터 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지키고 정액 생성을 돕는 특정 영양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영양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 형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의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성욕 저하, 호르몬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남성의 식단에선 육류나 해산물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아연 결핍이 쉽게 발생합니다. 아연 섭취를 위해 가장 추천되는 식품은 굴, 쇠고기, 호박씨, 나토, 청국장입니다. 특히 나토에 파와 계란을 곁들이면 아연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전립선과 신경 주변의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해지고 오르가슴의 깊이도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에는 닭고기, 두부, 콩류, 현미, 호두 등이 있으며 이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성적 만족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성기능을 되살리는 데 있어 몸속에서 조용히 작용하는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다음에서는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의 역할, 그리고 식사 습관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막는 항산화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과 정낭의 노화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비타민 E는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과 성기능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E는 성기능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 등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올리브 오일을 뿌린 샐러드나 아몬드를 곁들인 요거트를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70대 김정수 씨는 이러한 식단을 의식적으로 실천한 결과 정액의 양이 점차 늘었고 밤에 느껴지던 불편감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몸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호르몬 균형을 잡고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기능 회복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사정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성욕, 근력, 심리적 안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상관리가 필수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수면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밤에 숙면하는 동안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충분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방법은 잘 자는 것입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논렘 수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므로 최소 이후 7시간 이상 끊김없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계속 보거나 밤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습관, 불규칙한 취침 시간 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아침 햇살을 통해 몸을 남성 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햇빛을 받는 행위는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돕고 이는 다시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분비를 유도합니다. 아침에 10도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며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하체 중심의 가벼운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스쿼트나 걷기 운동은 골반 주변 혈류를 개선해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적당한 근육 자극은 몸에 호르몬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를 주어 꾸준한 분비를 유도합니다. 주 3회, 한 번에 15분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과도한 무리보다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노력을 뒷받침하는 종합관리 전략과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하나씩 쌓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생활 습관들은 특별한 장비나 약물 없이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돕고 결국 사정 기능과 성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사정의 유무를 넘어 쾌감의 질을 높이는 뇌와 신경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이 어려워지면 더 이상 성적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르가즘과 만족감의 대부분은 몸이 아니라 뇌와 신경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즉, 사정이 없어도 뇌와 신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적 깊이와 감각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적 흥분과 절정의 순간에 분비되는 주요 뇌 호르몬으로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육체적 자극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 상상력에 의해서도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고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이완된 상태를 자위 시간에 활용하면 사정이 없어도 뇌는 충분한 성적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떻게 자극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고 집중하느냐입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감각 하나하나에 천천히 몰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재 나이에 맞는 가장 건강하고 깊이 있는 성적 접근입니다. 이미지와 호흡을 활용하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고 과거의 성적 경험이나 따뜻하고 친밀했던 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만으로도 뇌는 다시 흥분을 재현하기 시작하고 신경 역시 반응을 준비합니다. 이때 깊고 느긋한 호흡을 함께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와 몸이 자극을 더 잘 받아들이는 상태로 바뀝니다. 또한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적 행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얼마나 풍요롭게 경험하느냐입니다. 오직 사정이라는 목표에 집착하면 오히려 긴장이 생기고 이는 쾌감을 멀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손끝의 감촉, 호흡의 흐름, 마음의 잔잔함 같은 감각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새로운 성적 만족으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쾌감은 결국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뇌의 반응은 여러분의 의식과 선택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의식과 실천을 억지스럽지 않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3가지 구체적인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아도 충분한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방법보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바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뇌와 감각을 활용한 만족도를 높이는 3가지 실천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회음부는 음경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부위로 전립선과 사정 반사에 관여하는 주요 신경이 모여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양무릎을 양옆으로 천천히 벌려 회음부를 이완시키는 자세를 약 5분간 유지하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골반 내부의 혈류가 개선되어 사정 기능과 성적 감각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골반 이완을 위한 자세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긴장을 풀어주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깊은 호흡을 반복하며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 동작은 자연스럽게 골반 저근을 자극하고 근육을 무리 없이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을 매일 자기 전에 반복하면 성적 감각을 위한 몸의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사정을 목표로 하지 않는 자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단순히 사정을 위한 행위로만 생각하지만 목표 없이 감각 그 자체를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깊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감각을 천천히 음미하며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훈련처럼 접근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습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고 성기능 회복과 심리적 안정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지만 강력한 일상 도구가 됩니다. 쾌감을 느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각이 내 몸과 마음에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은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습니다. 설령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성적 만족도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고 섬세한 습관들이야말로 나이에 따른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흔들림 없는 성적 기반을 다지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삶에서 성의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니 성적인 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그 시절은 이미 끝났어. 하지만 정말 그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의 기쁨은 나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능이 줄어들었더라도, 쾌감의 형태가 변했더라도 지금의 나와 차분히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간다면 성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고령 남성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쾌감과 더 큰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이 되는지, 단단한지, 이런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편안함과 만족을 내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을 바라보세요. 그곳에는 분명 당신만의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함께 걸어온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몸을 조금 더 다정하게 애정을 담아 돌봐주세요. 그러면 나이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성은 언제든지 다시 당신에게 에너지와 활력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앞으로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여러분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사는 지역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